안녕하세요. 혹시 숨겨진 공장, 이른바 히든 팩토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성을 엄청 갉아먹는 그런 비효율이 공장 안에 숨어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그 비싼 설비들이 실제로는 자기 능력의 절반도 채 발휘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숨겨진 낭비, 이 비효율을 찾아내고 또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 TPM과 OEE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 TPM 교육 교재도 있고 OEE 개선 강의 자료, 그리고 OEE 프레임워크 연구 보고서까지 아주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핵심은 결국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TPM, 그러니까 전사적 생산 보전이죠. 그리고 OEE, 설비 종합 효율, 이 도구들을 잘 써서 현장에 그 보이지 않는 손실들을 찾아내고 또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네, 바로 그 본질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숨겨진 공장의 비밀을 풀어내는 여정,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TPM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교재 앞부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설비는 사람보다 정직하다. 이게 결국 설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맞아요. 그 비유가 아주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설비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알바니 자료에 나오는 말이었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어떤 대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꼭 사람 대하듯이 설비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철학. 이게 TPM의 시작인 것 같은데요. 이 개념은 어떻게 발전해 온 건가요? 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예방보전, PM이라는 개념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아, 예방보전이요? 네. 그전까지는 그냥 고장 나면 고치는 거, 그러니까 사후 보전, BM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미리 고장을 예방하자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장이 덜 나도록 아예 설비를 개선하자. 개량 보전 CM. 아니면 설계 단계부터 고장 없고 관리하기 쉽게 만들자. 보전 예방 MP. 이런 식으로 개념이 계속 진화했습니다. 점점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간 거네요. 그렇죠. 이런 활동들을 다 합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바로 생산보전, 프로덕티브 메인터넌스였고요. 여기에 아주 결정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개념이 더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전사적 생산보전, 즉 TPM, 토털 프로덕티브 메인터넌스로 완성된 겁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접근을 넘어선 거죠. 아하, 전원 참가. 그게 핵심이군요. 단순히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기업들이 왜 TPM에 주목하게 됐는지 몇 가지 이유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아주 중요했죠. 일단 경영 환경이 점점 더 치열해지니까 아주 작은 낭비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제고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고요. 네, 또 공장 자동화, 로봇화 이런 게 확산되면서 그냥 기계만 돌리는 운전자, 또 고장만 수리하는 보전 담당자, 이 역할만으로는 부족해진 거예요. 아, 역할 변화가 필요했군요. 네, 운전자도 기본적인 설비 점검이나 관리는 할 줄 알아야 하고 보전 담당자는 더 근본적인 개선 활동에 집중해야 했죠. 여기에 더해서 그 현장의 소집단 활동 같은 게 활발해지면서 내 설비는 내가 직접 지킨다. 이런 어떤 자율적인 책임의식, 이런 게 싹든 것도 TPM이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듣고 보니 TPM은 설비 관리 기술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알바니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요. TPM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과 설비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설비 둘 다요? 네. 사람은 자동화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다기능 인력으로 성장하고 설비는 자기가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생산성뿐만 아니라 품질, Q, 원가, C, 납기, D, 안전, S,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M까지 이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기업을 만드는 것,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와,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품질, 원가, 납기, 안전, 사기까지. 그럼 TPM의 핵심 철학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5가지 정의를 다 외우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핵심만 뽑아본다면 TPM은 최고 경영층부터 현장 작업자까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설비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실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손실을 제로로. 네. 그 바탕에는 예방 철학, 그리고 전원 참가, 즉 인간 존중이죠. 그리고 현장 현물주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설비를 고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기업 문화 자체를 바꾸는 어떤 혁신 활동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손실, 러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겨진 공장을 이루는 구체적인 요소들, 이걸 좀 들여다볼 차례군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6대 로스를 강조하던데 이게 뭔가요? 네. 바로 그 6대 로스가 설비 효율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6가지 나쁜 습관 같은 거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아, 비유가 재밌네요. OEE 강의 자료나 연구 보고서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언급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첫째, 고장 때문에 설비가 멈추는 고장 로스. 둘째, 작업 준비나 공정 변경 때문에 정지하는 작업 준비 및 조정 로스. 네. 셋째는 아주 잠깐씩 멈추거나 그냥 헛도는 시간, 순간 정지 및 공회전 로스. 넷째는 설비가 제 속도를 못 내고 느리게 돌아가는 속도 저하 로스. 속도 문제도 있군요. 그렇죠. 다섯째는 불량품 만들거나 그걸 다시 작업하는 불량 및 재작업 로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새 제품 생산 초기나 아니면 교대 근무 시작할 때 수율이 좀 낮게 나오는 경우 이걸 초기 수율 저하 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6가지예요. 이 6가지 손실이 우리가 이제 곧 이야기할 OEE라는 지표랑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OEE는 설비 효율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거든요. 바로 가용성, 성능, 그리고 품질입니다. 가용성, 성능, 품질. 네. 이 6대 로스가 바로 이 3가지 요소 각각의 영향을 미쳐서 OEE 수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인 거죠. 하나씩 영향을 주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설비가 아예 멈춰 서 있는 시간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고장 로스하고 작업 준비 조정 로스. 이거는 가용성, 즉 시간 가동률을 직접적으로 깎아먹습니다. 그렇죠. 멈춰 있으니까요. 그리고 설비가 돌기는 도는데 제 속도를 못 내거나 잠깐씩 멈칫거리는 거. 순간정지 공회전 로스하고 속도 저하 로스. 이거는 성능, 즉 성능 가동률을 갉아먹는 거죠.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불량품을 만들거나 그걸 다시 고치느라 들은 손실, 즉 공정불량 재작업 로스하고 초기 수율 저하 로스. 이거는 품질, 양품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결국 이 6가지 로스를 잡아야 OEE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명확하네요. 그런데 로스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셨죠. 알바니 자료 보니까 만성 로스랑 돌발 로스? 이렇게 나뉜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중요한 구분인데요. 돌발 로스는 말 그대로 갑자기 발생하는 큰 고장 같은 거예요. 예측하기 좀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효율이 확 떨어지는 그런 손실이죠. 네. 반면에 만성 로스는 마치 그 배경소음처럼 항상 일정 수준 존재하는 작지만 되게 고질적인 손실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설비 속도가 아주 약간 느리다거나 미세한 불량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돌발 로스보다 만성 로스를 잡는 게 훨씬 어렵겠는데요. 맨날 있는 문제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원인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돌발 로스는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니까 일단 터지면 복구하고 대책 세우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만성 로스는 그 원인이 되게 복합적이거나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결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현상 분석이 필요하고요. 숨어있는 아주 작은 결함들, 이걸 미결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미결함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결함이요? 네, 설비에 작은 오염이 있다거나 볼트가 약간 풀려 있다거나 아주 미세한 마모나 균열 같은 거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을 그냥 놔두면 얘네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큰 고장이나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알바니 자료에서도 미결함은 성장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TPM에서는 PM 분석, 피노미넌 메커니즘 어널리시스 같은 기법을 써서 이런 만성 로스의 근본 원인을 파헤칩니다. 알겠습니다. 로스의 종류와 특징까지 파악했으니 이제 이걸 객관적인 숫자로 관리해야 숨겨진 공장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겠군요. 여기서 바로 OEE, 설비 종합 효율이 등장하는 거죠.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경영학의 오랜 격언처럼요. OEE는 정확히 뭘 측정하는 지표인가요? 네, OEE는 바로 그 측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획된 생산 시간 동안 설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짜 가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양품을 만들어냈는지를 하나의 통합된 숫자로 보여주는 핵심 성과 지표, KPI라고 할 수 있죠. 네. OEE 강의 자료나 연구 보고서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론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최대 양품 수량 대비 실제로 생산된 양품 수량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대전은 어떻게 하죠? 아까 말씀하신 가용성, 성능, 품질 이 세 가지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본 공식은 의외로 간단해요. OEE 이퀄 시간 가동률, availability 곱하기 성능 가동률, performance 곱하기 양품률, quality입니다. 아, 곱하기군요. 네. 시간 가동률은 계획된 가동 시간 중에서 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고요. 고장이나 작업 준비 때문에 멈춘 시간을 제외한 거죠. 네. 성능 가동률은 설비가 작동하는 동안에 원래 설계된 최고 속도 대비 얼마나 빠르게 생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느리게 작동하거나 잠깐씩 멈춘 시간은 여기서 손실로 잡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양품률은 생산된 총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나 제작업품을 제외하고 한 번에 제대로 만들어진 양품의 비율을 말합니다. OEE 프레임워크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제작업품도 결국은 낭비잖아요. 그래서 불량으로 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곱셈 방식은 OEE의 핵심 철학 중 하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한 요소만 극단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좀 편향된 노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균형을 잡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무리하게 설비 속도만 막 높여요. 그럼 성능 가동률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때문에 불량률이 높아져서 양품률이 확 떨어지면 전체 OEE 점수는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반대로 품질 높이겠다고 속도를 너무 낮추면 성능 가동률이 떨어질 거고요. 즉 OEE는 이 가용성, 성능, 품질 세 가지 요소의 균형 잡힌 개선을 유도하는 아주 시스템적인 접근에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개선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이네요. 그럼 OEE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와야 좋은 건가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보통 제조업에서는 OEE 85% 정도를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봅니다. 세계적인 수준이죠. 85%요? 네. 하지만 OEE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보면 평균적인 기업들은 한 60에서 65%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만약 40% 미만이다. 이러면 개선의 여지가 정말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사실 절대적인 수치 자체보다도 OEE 점수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어제의 70%보다 오늘의 72%가 훨씬 의미 있는 성과인 거죠.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참고로 TEEP, 총 설비 효율이라는 지표도 있는데요. 이건 OEE보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 1년 365일 24시간 기준으로 설비 활용률까지 보는 좀 더 전략적인 지표입니다. OEE가 설비가 돌아가는 시간 중에 효율을 본다면 TEEP는 달력상의 전체 시간 중의 효율을 보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점을 로스로 정의하고 OEE로 수치화까지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숨겨진 공장을 없애는 개선 활동에 나서야 할 텐데요. TPM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강조하나요?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 개선과 자주 보전입니다. 개별 개선과 자주 보전. 네, 알바니 자료나 OEE 강의 자료 모두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꼽고 있죠. 먼저 개별 개선,
뭐 영어로는 individual improvement 또는 카이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특정한 로스를 딱 목표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네. 아까 말한 6대 로스 중에서 우리 현장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막 파고들어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문제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설비가 뭐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무인운전까지 목표로 삼아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와, 무인운전까지요? 네. 이때 왜이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근본 원인을 찾는 YY 분석이나 아까 잠깐 언급했던 PM 분석 같은 도구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로스 제로, 그러니까 손실 제로를 지향하는 그런 집요함이 중요하고요. 네. 그럼 다른 한 축인 자주 보전은 뭔가요? 자주 보전, 어토노머스 메인터넌스는 설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운전자, 오퍼레이터죠. 이 오퍼레이터가 직접 설비 관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내 설비는 내가 지킨다. 이런 주인의식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운전자가 직접 관리한다고요? 네, 목표는 단순히 뭐 청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설비의 강한 오퍼레이터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알파니 자료를 보면 총 7단계로 진행된다고 나보는데요. 1단계 초기 청소부터 시작해서 오염이나 문제 발생원의 근본 대책을 세우고 점검 기준서를 만들고 설비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 교육받고 총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품질 문제까지 연기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완전히 확립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단계가 꽤 체계적이네요. 그렇죠. 특히 여기서 청소는 점검이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청소는 점검이다. 네, 그냥 깨끗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청소를 하면서 설비 구석구석을 살피는 거죠. 뭐 기름이 새는 곳은 없는지, 이상한 소리가 나진 않는지, 볼트가 풀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미세한 이상 징후, 즉 미결함을 조기에 발견하는 활동, 그 자체가 청소라는 겁니다. 아, 청소하면서 문제를 찾는 거군요. 근데 운전자분들이 스스로 이런 활동을 하려면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주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도구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알바니 자료에서는 자주 보전 활동이 잘 정착되도록 돕는 3가지 핵심 도구로 활동판, 미팅, 원포인트 레슨, OPL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활동판 미팅 원포인트 레슨. 네. 활동판은 팀의 목표나 계획, 실적, 문제점 같은 걸 모두가 볼 수 있게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게시판 같은 거고요. 미팅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죠.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레슨, OPL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효과적인 현장 교육 방법이에요. 네. 뭐 설비 구조나 기능, 아니면 고장 사례, 개선 아이디어 같은 지식이나 노하우를 한 5분에서 10분 내외의 짧은 교육 자료로 딱 만들어서 동료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입니다. 지식 공유나 역량 향상에 진짜 큰 도움이 되죠. 듣고 보니 TPM 활동이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런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예전에는 OEA 데이터를 일일이 손으로 집계하고 분석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OE 강의 자료나 연구 보고서에도 볼 수 있듯이 IoT 센서로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수집하고 MES, 그러니까 제조 실행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OE를 계산하고 분석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뭐 대시보드나 안돈 시스템 같은 시각적인 관리 도구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요. 훨씬 편해졌겠네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인공지능 AI나 머신러닝 기술이 설비 고장을 미리 예측하거나 이걸 예지 보전이라고 하죠. 아니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숨겨져 있던 성능 저하의 패턴 같은 걸 찾아내기도 합니다.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가상 환경에서 설비 개선 효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OE 관리를 단순한 결과 측정을 넘어서 예측과 예방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기술 발전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법론하고 기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TPM이나 OE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어려움 같은 게 있던데요. 네, 맞아요. 가장 큰 장벽은 의외로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조직 문화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문화요? 네, OE 프레임워크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존 방식에 익숙한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감,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나 OE라는 지표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불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힙니다. 특히 OE 데이터가 개인이나 부서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빅브러더처럼 느껴질 때 그 저항은 훨씬 더 커지죠. 감시독으로 느껴질 수 있겠군요. 네, 알바니 자료의 그 TPM 추진자 체크포인트에서도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성공적으로 TPM과 OE를 안착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기술 도입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역시 사람 중심의 접근입니다. 무엇보다 OE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도구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선을 위한 도구라는 공감대. 네, 이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아주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필수적이고요. 또 모든 구성원에게 OE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OE 결과가 좀 나쁘게 나왔을 때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나 시스템의 문제 신호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아, 사람 대신 프로세스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낮은 OE 점수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개선의 기회인 거죠. 그리고 현장 작업자들이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작은 성공이라도 함께 축하하고 공유하는 그런 카이젠 문화, 지속적인 개선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과 조직 문화에 대한 투자가 같이 가야 진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노력들이 성공했을 때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ROI가 확실해야 투자를 할 테니까요. 네, OE의 개선 활동은 매우 명확한 투자 수익률 ROI로 나타납니다. 가장 큰 효과는 뭐니 해도 추가적인 설비 투자 없이도 기존 설비의 생산성과 처리량이 늘어난다는 점이죠. 아, 추가 투자 없이요. 네. 숨어있던 그 숨겨진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셈이니까요. 또 가용성이 향상되니까 갑작스러운 설비 고장 수리 비용이 줄어들고요. 성능이 향상되면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되고 품질이 향상되면 불량 처리 비용이나 고객 불만이 감소하겠죠. 이게 다 운영 비용 절감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비용 덜감 효과가 크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설비의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설비 수명도 연장되고 또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니까 경영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TPM과 OE를 통해서 숨겨진 공장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설비 효율을 숫자로 나타내는 걸 넘어서 현장의 낭비를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제거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방법론하고 조직 문화 욕심이 결합된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설비뿐만 아니라 사람과 조직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기본에 충실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손실, 로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OE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그걸 측정하면서 개별 개선과 자주 보정 같은 활동을 통해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TPM과 OE가 추구하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당신의 현장이나 혹은 업무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좀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꼭 제조 공장이 아니더라도 혹시 당신의 일상적인 업무나 아니면 생활 속 프로세스에는 어떤 숨겨진 로스, 예를 들어 낭비되는 시간이라든지 반복되는 작은 실수들, 혹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잠재력 같은 것들이 숨어있진 않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TPM이나 OOE의 원리,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손실을 정의하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꾸준히 개선하려는 그런 접근법을 당신의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쩌면 예상치 못한 효율성 향상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